이 영상은 이누야샤의 이야기를 기본 틀로 잡고 있지만 배경 이야기라던가 인물의 심리 묘사 같은 것은 저희 상상력을 기반으로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일본은 요괴와 인간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괴는 인간을 침략하여 그들의 살을 먹이로 삼았고, 어떤 요괴는 인간을 보호해주며 인간과 사랑에 빠지는 등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어떤 성에서 꽤나 예쁜 여자가 눈을 떴습니다. 다 큰 여자이지만 아무것도 기억이 없는 그녀는 눈을 떴을 때 그녀의 앞에 조금은 사악해 보이지만 꽤 기품 있어 보이는 검은 장발을 가진 어떤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 남자는 본인의 이름을 나락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나락은 그녀에게 넌 내 몸에서 떨어져 나온 분신 같은 존재라고 말을 했고, 본인의 명을 따라야 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락은 그녀에게 춤과 연주를 뜻하는 이름인 카구라, 한국어 번역판으로는 카라란 이름을 줬습니다. 카라는 본인의 이름이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락은 카라가 바람을 다룰 수 있을 거라고 했고, 일단 그 능력을 시험해보란 말을 합니다. 그녀는 본인의 능력을 하나둘 시험해봤습니다. 바람으로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 죽은 시체들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룰 수 있는 능력 등등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깃털을 타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날면서 보는 세상의 모습은 아름다웠고, 하늘을 날며 많은 곳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사람이라면 있어야 할 심장이 없었고, 그 심장을 나락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나락은 카라가 배신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미리 술을 써놓은 것 같네요. 카라는 자유를 갈망했지만 본인의 심장을 나락이 가지고 있어서 괜히 허튼 짓 했다가 심쿵사당할 수도 있으니 상황을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러던 나락은 카라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요랑족의 우두머리 코오가란 남자와 나락을 귀찮게 하고 있는 이누야샤라는 반요를 싸우게 만들고, 둘이 싸우다가 지치면 막다치고 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두 녀석이 어떤 놈들인지 모르겠지만 나락이 나름 작전도 세워줘서 딱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카라는 둘을 처리하기 위해 요랑족의 엑스트라들을 어떤 성으로 유인했고, 그 자리에서 엑스트라들을 학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뒤 나락의 냄새를 맡은 이누야샤가 왔고, 이누야샤와 요랑족의 시체가 같이 있는 걸 본 코우가는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누야샤를 공격합니다. 카라는 멍청한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며 팝콘 뜯으면서 직관을 했고, 코우가가 일격을 날리며 이누야샤는 쓰러져 버립니다. 카라는 그때서야 나서가지고 요랑족 시체를 이용해 코우가를 공격했고, 코우가는 그제서야 사건의 진실을 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고, 코우가는 팔에 있던 사악한 사원의 구슬 조각 때문에 쓰러져 버립니다. 카라는 이제 둘을 정리해버리려고 각을 잡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쓰러졌던 이누야샤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닥 상태는 안 좋아 보였고, 카라는 저 시체 같은 인간을 빠르게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카라는 금방의 바람을 조종하며 이누야샤가 집중을 못하도록 방해를 했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화살이 날라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요상한 복장을 하고 있는 여자가 화살을 쏜 거였죠. 그 화살 때문에 카라는 집중력이 깨졌고 바람을 조종하지 못합니다. 그 사이 이누야샤가 뭔가를 하더니 칼을 휘둘러 바람의 상처라는 기술을 썼고, 카라는 뒤지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카라는 일단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했고, 이런 기술이 있을 거란 말을 안 해준 나락에게 화가 났습니다. 카라는 나락에게 가서 따지려고 했는데, 나락은 살아 돌아온 게 신기하다는 망언을 합니다. 카라는 개빡쳐서 공격을 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카라가 공격한 직후 나락은 카라의 심장을 보여주고는 그것을 움켜쥐면서 카라에게 고통을 줍니다. 카라는 본인을 사지로 내몰은 나락을 죽이고 싶었지만 본인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나락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카라는 나락의 명을 따라 정찰을 하고 이누야샤 일행에게 도발을 하는 등 여러 일들을 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나락을 배신하여 본인의 심장을 되찾은 뒤 바람처럼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락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고, 본인과 같은 나락의 분신인 고신케 이빨로 만든 검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세쇼마루라는 남자를 알게 됩니다. 그녀는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멀리서 세쇼마루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세쇼마루는 귀신같이 카라가 있는 곳을 알아내고는 나락과 같은 냄새가 난다며 뭐하러 온 거냐고 물어봅니다. 카라는 세쇼마루에게 너는 강해서 어쩌면 나락을 죽일 수도 있을지 모른다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갑니다. 어쩌면 그녀는 세쇼마루에게서 자유를 받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세쇼마루를 만난 뒤부터 카라는 나락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락은 성에서 사라져버렸고, 카라는 가끔씩 이렇게 사라져버린 나락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락이 없는 성을 걷고 있었는데 칸나가 뒤에서 다가왔고, 칸나의 거울에는 코우가가 성 근처로 오고 있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카라는 나락의 명령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지금 할 일도 없으니 잘됐다 싶어가지고 코우가를 습격하러 가봅니다. 다리에 사원의 구슬 조각이 있는 코우가였지만 카라의 상대가 되진 못했습니다. 카라는 코우가를 제압하고 코우가의 다리에 있는 사원의 구슬 조각 2개를 얻는데 성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우가의 숨통을 끊으려고 했는데 이누야샤 일행인 법사와 상고가 그녀를 방해합니다. 카라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나락의 결계 때문에 웬만한 추적자들은 나락이 어디 있는지 파악도 못했는데, 이번엔 코우가와 이누야샤 일행까지 나락이 있는 곳을 파악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카라는 몇 번을 생각한 끝에 나락이 없어졌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본인이 얻은 사원의 구슬 조각을 나락에게 주지 않겠다고 결정했고, 이 조각을 나락을 없앨 수 있는 대요괴 세쇼마루에게 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바로 세쇼마루에게 찾아갔고, 구슬 조각을 줄 테니 나락을 없애고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쇼마루는 자유로워지고 싶거든 네가 스스로 그 조각을 써서 나락을 없애버리라고 하며 카라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카라는 나름 용기를 내서 세쇼마루에게 부탁했는데, 이렇게 매몰차게 거부를 당하자 조금 화도 나고 어이도 없었습니다. 카라는 실망했단 말을 남기고 세쇼마루의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나락의 성으로 돌아가던 중 산고와 코우가의 공격을 받습니다. 카라는 템빨 늑대가 아이템 없이 덤비길래 새로 나온 자살 방법인가라고 생각하며 코우가를 바람으로 전신 안마해줬고, 마지막으로 목숨까지 뺏을 수 있는 안마를 하려는 순간 이누야샤가 끼어듭니다. 그런데 잠시였지만 이누야샤가 건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카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고, 이누야샤가 초하루마다 인간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원래 이런 정보 같은 거 알아낼 때는 공격 안 하는 게 매너이지만 이누야샤는 주인공이라 빌런에 대한 매너가 없었고 바로 바람의 상처를 갈겨버립니다. 카라는 와 이거 좆됐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락의 요괴들이 그녀를 구해줬고 그녀는 그 틈을 노려 나락의 성으로 돌아갑니다. 카라는 그녀가 나락을 배신했다는 것을 모르니까 나락이 그녀를 구해줬다고 생각하며 안심하고 나락의 성으로 돌아가는데 나락은 사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락은 카라에게 다시 본인의 몸의 일부로 돌아오고 싶냐고 물었고 카라는 다시는 배신 안 할 테니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 후로 카라는 지하실에 묶여서 움직임을 제한당했고 카라는 자유를 원해서 했던 본인의 행동이 자유를 억압받는 현실로 돌아왔다는 게 분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락은 카라에게 다가와 카라의 동생뻘 되는 무쌍이라는 남자를 쫓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녀석의 위치를 알아내면 이누야샤 일행에게 무쌍의 위치를 전달하라고까지 합니다. 카라는 나락의 명령을 당분간 거부해서는 안 되니 순순히 그 말을 따릅니다. 카라는 이누야샤 일행에게 다가가서 무쌍의 행방을 말해주고 가려고 하는데 해괴한 복장을 한 여자가 이누야샤의 비밀을 나락에게 말했냐고 물어봅니다. 카라는 굳이 나락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아무것도 못 봤다고 말하고는 사라집니다. 그 후로 시간이 꽤 지났고 나락은 이번에 세쇼마루가 데리고 다니는 링이란 여자애를 잡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카라는 세쇼마루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세쇼마루를 자극해가지고 나락이 그냥 세쇼마루한테 죽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링을 납치하자 세쇼마루는 나락에게 바로 찾아왔고 나락은 세쇼마루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카라는 그걸 직관하고 있는데 보니까 나락이 세쇼마루를 본인의 몸에 흡수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나락이 세쇼마루까지 흡수해버리면 진짜 상대할 수도 없이 강해질 것 같아서 좀 초조해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락의 표정이 바뀌더니 결계가 깨졌다며 빨리 가보란 말을 합니다. 카라는 결계를 깬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러 가봤고 놀랍게도 결계를 깬 사람은 이누야샤였습니다. 카라는 지금의 이누야샤라면 나락을 죽이고 본인을 자유의 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길을 내주려고 했는데 나락의 독충이 감시를 하고 있어서 싸우는 척을 해줍니다. 카라는 몇 번 바람을 날려주고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이누야샤와 세쇼마루가 나락을 가둬놓고 패는 모습을 관람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나락은 죽지 않고 도망을 갔고 몸을 회복하기 위해 백령산이란 곳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나락은 백령산에서 몸을 회복하며 본인의 도끼를 더 강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았고 카라는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나락은 카라에게 어떤 아기를 데리고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찾으란 말을 합니다. 카라는 굉장히 재수없게 생긴 아기와 함께 법력이 높은 스님들을 찾아다니며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찾아다녔고 그러다가 그 아기가 두동강이 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카라는 이거 좀 골치 아파졌다고 생각하며 나라에게 되돌아가려고 했는데 칸나가 나타나더니 아기의 반쪽을 들고는 나머지 반쪽은 카라에게 맡으란 말을 한 뒤 사라집니다. 카라는 이 숨도 안 쉬는 반쪽을 왜 본인이 지키고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정확히 3일 뒤 죽었던 반쪽에서 소년의 모습을 한 녀석이 나타납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하쿠도시, 나락과 닮은 섬뜩한 기운을 풍긴 녀석이었습니다. 하쿠도시는 깨어난 후로 저승과 이승의 경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았고 결국에는 그 방법을 알아낸 것 같았습니다. 방법을 알아낸 하쿠도시는 카라에게 이누야샤 일행에게도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란 말을 했고 카라는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거역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이누야샤 일행에게도 불의 나라의 산으로 가면 저승과 이승의 경계로 갈 수 있을 거란 말을 전해줍니다. 그 말을 전해준 뒤 그녀는 다시 하쿠도시에게로 돌아갔고 하쿠도시는 이누야샤가 저승과 이승의 경계로 갈 수 있는 문을 열며 그 틈을 노려 먼저 그곳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사원의 구슬 조각을 가져오란 말을 합니다. 카라는 왜 하쿠도시가 나서지 않고 그녀 혼자서만 그곳에 보내는지 좀 불만이 있었지만 명령한 대로 이누야샤를 따라가서 대기를 하기 시작했고 문이 열린 순간 나락의 요괴들과 함께 문을 통과하려고 했는데 저승과 이승을 잇는 문이 열리자 요괴들이 돌로 변했고 하마터면 카라 역시 돌로 변할 뻔했습니다. 카라는 저번에 나락이 바람의 상처를 시험하기 위해 카라의 목숨을 이용했던 것이 기억나서 하쿠도시 역시 카라의 목숨을 이용해 저문을 시험한 거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극심한 분노를 느낀 카라는 바로 하쿠도시를 찾아가서 공격을 했지만 하쿠도시의 목숨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쿠도시를 공격한 직후에 카라는 심장에 엄청난 통증을 느꼈고 그녀가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는 자유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날며 하쿠도시에게 왜 공격이 안 통하는 거고 칸나가 가져간 반쪽은 어떤 존재일까 하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그 나머지 반쪽이 어쩌면 나락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단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얼마 뒤 하쿠도시는 이누야샤 일행을 공격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자의 화살에 맞아 몸이 산산조각 나버린 채로 돌아왔습니다. 카라는 차라리 뒤져서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아쉬워했고 하쿠도시의 재생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고 있으니 하쿠도시의 가슴속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몸엔 심장이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카라는 하쿠도시의 심장이 어디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던 중 하쿠도시가 아비공주란 요괴를 따라가란 말을 했고 일단은 하쿠도시의 말을 따르는 척하기로 합니다. 카라는 아비공주가 있는 마을 쪽으로 다가갔고 그곳에는 칸나가 있었습니다. 카라는 칸나가 여기 왜 있나 싶어가지고 자세히 봤는데 칸나는 하쿠도시의 나머지 반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걸 관찰하던 중 나락이 그 마을에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는 코하쿠를 데려오란 명을 내렸고 코하쿠를 데리고 그 마을을 빠져나옵니다. 카라는 하쿠도시에게 돌아가며 왜 아기가 둘로 갈라졌는지 그리고 왜 하쿠도시가 아닌 다른 한쪽의 인간의 마을에 숨겨놨는지를 생각을 해봤고 그 아기가 나락의 심장이란 결과에 도달합니다. 카라는 그 아기를 어디다가 숨겨놨는지 알아내야 했고 하쿠도시의 눈을 피해 밖으로 나간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락이 그 아기의 요기를 지우기 위해 불효석이라는 수호석을 훔쳐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효석을 찾을 수 있는 요기의 결정을 얻은 뒤 나락을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남자 세쇼마루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녀는 세쇼마루에게 찾아갔고 세쇼마루에게 나락의 심장에 대한 단서와 불효석을 찾을 수 있는 요기의 결정까지 세쇼마루에게 건네준 뒤 너만이 나락을 죽일 수 있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버립니다. 카란 세쇼마루에게 단서도 줬으니 이제 아기의 위치를 알아내겠다는 생각으로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요괴들이 모이고 있는 수상한 절을 발견합니다. 그곳에 분명 아기의 단서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 절을 공격하며 아기의 단서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절을 살펴보던 중 이곳에 심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려마루한 남자의 공격을 받고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는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고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세쇼마루가 있는 곳으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날아가던 중 카란 정신을 잃었는데 일어나 보니 주변엔 세쇼마루가 있었고 상처는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느꼈습니다. 아마 심장을 나락에 가지고 있어서 상처를 입어도 죽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세쇼마루는 카라가 깨어난 걸 보더니 그냥 가려고 합니다. 카라는 가려는 세쇼마루에게 고려마루한 남자가 나락의 심장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말을 전하고 카라는 세쇼마루에게 도와달란 말을 할까 했지만 그녀가 저번에 세쇼마루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매몰차게 거부당한 일이 기억나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가던 중 하쿠도시가 앞을 막아서며 가야 할 데가 있다고 말했고 하쿠도시가 간 곳은 고려마루가 있는 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쿠도시는 고려마루를 죽이고 어느새 나타난 칸나가 절에 있던 아기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 둘은 함께 사라졌고 카라는 아기가 이곳에 있었던 게 맞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절을 빠져나온 뒤 아기의 행방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나락이 카라를 불러들였고 나락은 카라를 데리고 고려마루가 갇혀있는 감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카라는 고려마루가 분명 하쿠도시에게 당한 걸 목격했는데 살아있다는 것에 당황했고 나락이 이 고려마루를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더 당황했습니다. 카라는 왜 나락이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고려마루가 있던 절에는 아기가 있었고 고려마루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고 아기까지 사라졌다는 건 아마 그 아기가 고려마루를 갑옷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 고려마루에게 왜 여기에 갇혀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뒤에서 하쿠도시가 나타나서는 그걸 알고 싶으면 고려마루를 풀어주라고 말을 했고 고려마루는 카라에게 자유를 얻고 싶으면 자신을 풀어주고 나락을 배신하라고 말을 합니다. 고려마루가 저렇게 말을 하는 걸 보니 카라는 본인의 예상이 어느 정도 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라는 하쿠도시에게 자신은 뭘 하면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쿠도시는 우리가 나락보다 먼저 사원의 구슬 조각을 다 모아야 한다고 말을 했고 코하쿠의 몸에 있는 사원의 구슬 조각을 찾아오라고 말을 합니다. 카라는 알겠다고 말한 뒤 코하쿠를 찾으러 떠납니다. 솔직히 카라는 만약 여기서 나락을 배신하고 하쿠도시와 손을 잡아봤자 자신의 목숨을 지고 있는 게 나락에서 하쿠도시로 바뀔 뿐 본인에게 자유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쿠도시보다 빠르게 코하쿠를 찾은 뒤 도망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흐르고 카라는 코하쿠를 찾아내고 네가 가진 사원의 구슬 조각이 유일한 희망이라며 얼른 도망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뒤에서 하쿠도시가 이 새끼 배신이 습관이구나 라고 말하며 나타납니다. 카라는 하쿠도시를 보자마자 바로 코하쿠를 피신시켰고 하쿠도시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때 이누야샤 일행이 나타나서 하쿠도시를 공격합니다. 하쿠도시는 이누야샤 일행에게 목숨을 잃었고 이누야샤 일행은 코하쿠를 지켜주고 나락을 배신한 카라에게 본인들과 같이 갈 건지 물어봅니다. 카라는 필요 없다고 말한 뒤 바람을 타고 사라졌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심장을 되찾아가지고 자유를 얻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떠돌던 카라는 나락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락은 하쿠도시가 배신하려다가 죽었다며 너가 자유를 원해가지고 하쿠도시와 손을 잡고 고려마루를 풀어줬으니 이제 자유를 주겠단 말을 하고는 카라의 심장을 돌려줍니다. 카라는 태어날 때부터 원했던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순간 나락이 본인의 촉수로 카라의 몸을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카라의 몸에 다량의 도끼를 넣어버렸고 카라는 고통스러워하며 나락의 곁에서 벗어납니다. 그녀는 고통스럽지만 본인의 심장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고 드디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상처는 빨리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생전 처음 느껴보는 자유를 만끽하며 아름다운 꽃밭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회복되지 않았고 점점 상처가 벌어져 갔습니다. 카라는 자유를 느끼면 느낄수록 본인의 죽음도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았고 아무도 없이 이렇게 쓸쓸하게 혼자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카라의 눈앞에 세쇼마루가 나타납니다. 카라는 지금까지 본인이 의지했던 남자가 눈앞에 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세쇼마루는 피와 도끼의 냄새가 나길래 왔다고 했고 그녀는 그랬구나. 나락인 줄 알았어? 실망했겠네. 나락이 아니라서. 너란 걸 알고 있었어. 카라는 본인이 죽어가는 걸 알고 세쇼마루가 찾아왔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가는 거냐? 그래. 미련은 없어. 마지막 순간에 봤으니까. 그녀는 웃으며 죽음을 맞았고 바람이 되어 사라져갔습니다. 난 바람이야. 자유로운 바람. 맨날 코난하다가 이누야샤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첫 번째로 보여줄까 하다가 카라라는 캐릭터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제일 먼저 이 캐릭터의 이야기를 풀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겁나 진지하게 개그 없이 대본 잘라다가 못 참고 중간중간 개그를 좀 쳤습니다. 몰입이 방해가 됐다면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아마 이제 이누야샤를 시작으로 코난 말고 여러 애니들을 할 것 같은데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